안녕하십니까.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이근욱입니다. 2004년 3월부터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에서 가르치고 있고 주로 맡고 있는 과목은 국제관계하고 군사안보 분야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제 국제관계 그리고 이제 군사안보 분야는 제가 하는 분야는 국가들 간에 있어서의 군사관계, 안보 분야 등등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중국 간에 있어서의 대립 이런 걸 얘기할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경제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대립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부분 또는 뭐 안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전공하는 부분은 바로 그러한 미국하고 중국 간에 있어서 갈등 그리고 경쟁 부분에서 주로 군사 그다음 안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답하기가 난감하고 동시에 이제 가장 그 이상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각 사안들에 따라서 사실은 어떤 이론이 잘 맞는 경우가 있고 잘 안 맞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봐서 이론적인 뭐 패러다임이라고 할까요? 이런 그룹 같은 것 중에서 이쪽이 가장 잘 적용된다라고 일률적으로 얘기하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이제 나오는 가장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 대립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대립이 굉장히 존재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미국하고 중국 간에 있어서의 대립이라고 우리가 굉장히 크게 얘기해서 대립 그렇게 얘기하지만 일부에서는 그 갈등과 경쟁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현실주의 이야기를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는 협력이 이루어지고 그거하고 관련돼서는 이른바 뭐 자유주의라든지 그 외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다른 여러 가지 이론 체계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현실을 잘 반영한다고 생각하는 이론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답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2009년에 책이 나왔고 이 책을 써서 제 친한 고등학교 동기한테 책 나왔다고 사진을 찍어갖고 보냈더니 그 친구가 네가 언제부터 그 음악과 춤에 대해서 책을 썼냐고 그러더라고요. 왈츠 이유라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음악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이 왈츠 이유라는 책은 케네스 왈츠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정치학의 실질적인 창시자 정도 되는데 그 창시자가 나온 다음에 그 창시자의 이론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됐고 그 창시자의 이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가 어떤 거가 있고 그리고 그 불만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 왈츠 이론 내부에서 나타나는 어떤 이론적인 문제점 등등을 이제 어떻게 보완을 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그 고치느냐에 대한 그 이론적인 노력을 좀 더 체계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려고 했었던 작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국제정치학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나오는데 그 이론들이 사실은 각각 다 떨어진 게 아닌데 왈츠유 이 책은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나와 있는 책들보다는 A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B라는 개념으로 이어져 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좀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글쎄요, 호감이라 그러니까 되게 좀 이상하긴 하는데 그 사실 처음에 이 책을 쓸 때 이 책이 이렇게 그 상업적으로 성공할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 책도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냥 국제정치학 책들 중에서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렇게 판단했던 거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출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08년에 이 원고를 다 써서 출판사에서 접촉을 했을 때 그때 제가 세 군데서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한울에서 나오는데 이 한울 아카데미가 네 번째로 제가 접촉을 했었던 그 출판사고 뭐 이 얘기를 들으면 한울에서 화를 내겠지만 그 첫 번째 초이스는 아니었죠. 그 책이 나오고 나서 의외로 사람들이 그 책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됐고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씩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게 수험서 비슷하게 사람들한테서 되면서
실제로는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도 어디 갔을 때 이제 제가 알려지는 거가 저를 만나는 사람들의 직업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제가 이제 학생들이나 아니면 국제정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왈츠 이후의 저자로 알려지고 어떤 군 쪽이나 안보 쪽을 좀 더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2011년에 나온 이제 이라크 전쟁이라는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책으로 좀 알려져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소감이 어떠냐? 글쎄요, 그 책이 맨 처음 쓸 때 사실은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목표는 있습니다. 제 전공 분야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조금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좀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책은 그 부분에서는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국제정치학에 대한 이해도 또는 훨씬 더 체계적으로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상당한 이제 자부심을 느끼는 사항이긴 합니다. 다만 국립외교원 시험이나 외교원 후보자 시험이나 아니면 외무영사직 시험을 채점하는 사람들은 그 책이 너무나도 많은 이론적인 개념을 쏟아냈기 때문에 쓸데없이 답안지가 이론 과잉이 된다고 해서 저한테 불평하는 경우는 한두 번 들어봤습니다. 2021년 현재 시점에서 우리 외교 분야에 필요한 인재, 사실은 뭐 이게 외교 분야에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재상이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필요한 자질은 뭐냐면은 이 새로운 거를 배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얘기 가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전통적인 이야기로는 이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등등의 대학에서 나 뭐 중고등학교까지 포함을 해갖고 한 10년 배운 걸 갖고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 근데 동시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뭐가 있냐면은 현재 시점에서 이제 기술이 많이 변화를 하고 그래서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바뀐다. 뭐 4차 산업혁명이네, 5차 산업혁명이네 등등 이야기를 하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세계가 굉장히 많이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기 때문에 그 변하는 세계에서 필요한 지식들을 새롭게 빨리빨리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의지와 그리고 배우겠다는 태도, 그 다음 능력 그런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989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었는데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소련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역사책에서만 봤었던 사람들이 그때 다 살아있었죠. 예를 들어 아까 고르바초프 뭐 등등. 198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30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었던 정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술 측면에서도 그랬고 국내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 놀랍게도 89년에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저도 이메일 주소를 만든 거가 1995년이니까요. 자, 그런 측면에서 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들을 배우고 새로운 거를 익히고 그거에 적응해서 나갔습니다. 저 대학교 1학년 때 갔을 때는 리포트 써서 내라 그러면 전부 다 사람들이 손에다가 원고지를 갖고 썼죠. 대학을 졸업할 때 되니까 몇 명이 타자기를 치고 있었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타자기라는 기술도 없어지고 원고지도 구경할 수 없게 됐고 대신 전부 다 컴퓨터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기술이 변화하고 상황이 변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앞으로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외교 분야에서 어떤 인재가 필요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똑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외교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보다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들을 새롭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울 수 있는 능력, 바로 그러한 능력과 그거를 배우겠다는 의지와 그리고 그거를 배우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